네, 안녕하세요. 협업진흥협회 회장 유른기입니다. 세상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그리고 이제 서로 경계가 무너지는 융복합 사회로 변했는데, 정부 부처는 수직적 그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부처끼리의 소통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을 국민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법,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협업인데, 협업을 하려면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소통과 협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같을 동자, 동의 시대에서 달을 이자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끼리끼리라는 것은 창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평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업종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민간과 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인식. 이게 사실은 협업과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인류 역사상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 20년 이상 이제 진행이 됐죠. 지금 이제 끝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신자유주의 그 경향의 핵심 사상은 사실 경쟁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 원리,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업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가도 또는 개인도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경쟁력과 시장 원리를 하려니까 차등 평가, 차등 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내가 반드시 1등이 돼야겠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 결과 혁신도 많이 되고 성과도 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하지만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나와야 사실은 성과와 동시에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한경쟁 시대를 거치고 나서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 양극화, 또 행복지수의 저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행복 시대에는 반드시 협업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협업형 인재라는 것은 혼자서도 잘하지만 함께하면 더 잘한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제도를 협업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맞춰서 고쳐줘야 사실은 협업형 인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평가 제도가 다양하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차등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 평가 제도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이 평가는 사실 100%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이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를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협업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협업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누가 가서 이것을 협상을 했느냐, 협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팀워크를 어떻게 발휘했는가, 이런 등등을 그 평가하는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걸 더 정교하게 만들고 다듬어서 이제는 개인이나 부서나 또는 부서장을 평가할 때 사실은 이제 협업에 기여한 걸 소위 말하는 가중치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사람을 잘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뽑지 않고 인턴십 같은 게 뭐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인턴십 하면서 뭘 봤나, 얼마나 역량이 뛰어난가, 이걸 봤는데, 지금은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가, 또 그 사람의 인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가, 소통 역량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협업형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협업형 인재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